어둑한 새벽 안개가 자욱한 경기도 외곽. 카메라는 천천히 버려진 비닐하우스와 판잣집이 즐비한 골목을 스쳐 지나간다. 바람에 날리는 비닐이 서걱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낸다. 서울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건축이 금지된 그린벨트, 그 안에 형성된 무허가 판잣집 마을. 도시의 불빛은 코앞에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름도 권리도 없이 살아간다. 비닐하우스 옆 작은 길.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가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은지. 얼굴에는 25의 앳된 기운이 남아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듯한 어두움이 스쳐 지나간다. 은지 그리고 나은. 같은 마을에서 자라 같은 여상을 졸업한 단짝. 둘은 한때 레슬링 선수였다. 이유는 단 하나.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매트 위에서 부딪히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두 소녀.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더 가혹했다. 졸업 후의 현실. 여상 졸업 후 찾아간 첫 직장. 회사 구석에는 무심히 던져지는 서류 뭉치들. 남자 과장이 비아냥거리며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린다. 은지는 굳은 표정으로 그 손을 밀쳐내지만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졸업 후 찾아간 일터에서 돌아온 건 푼돈과 무시, 그리고 끝없는 성희롱뿐이었다. 그들은 싸워봤다. 그러나 상대는 규칙이 없는 세상. 레슬링에서 배운 기술로는 막아낼 수 없는 싸움이었다. 밤이 깊어간다. 서울 불빛이 비치는 언덕 위 포장마차. 은지와 나은은 소주잔을 부딪힌다. 주변은 직장인들로 북적이고 포장마차 사장은 손님들 틈에서 정신없이 움직인다. 봐라 은지야. 나은이 취기에 젖어 이를 악문다. 저 사람들 돈 쓰고 웃고 노래 부르고 왜 우리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은지가 웃는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다. 우린 힘이 있잖아. 남들보다. 그냥 썩히고 있을까? 아니면 써먹을까? 소주잔을 내려놓는 은지의 손. 그 순간 손가락 근육이 긴장하며 울끈불끈 움직인다. 그날 밤 흘린 말은 단순한 술자리의 푸념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 서울과 이 빈민가를 잇는 피의 다리를 놓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시작된다. 첫 번째 충돌. 며칠 뒤, 은지와 나은이 포장마차를 차렸다. 손님들이 몰려 북적거리고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음식과 술을 내놓는다. 장사는 나쁘지 않았다. 아니, 생각보다 잘 됐다. 그러나 그 순간 검은 승합차가 서서히 다가온다. 차에서 내리는 건 덩치 큰 남자들. 조폭들이다. 어이 아가씨들. 한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입을 연다. 자리 펴려면 알지? 자리세. 은지의 눈빛이 흔들린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은은 잔잔히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눈동자에 번쩍 스치는 강렬한 빛.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 그게 운명을 바꾼다. 이제 은지와 나은, 두 소녀의 싸움이 시작된다. 상대를 쓰러뜨리는 방식은 단순하다. 그리고 치명적이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어둡고 외진 숲. 달빛만이 희미하게 땅을 비춘다. 땅 위에 던져진 삽. 봉고차의 뒷문이 열리고 안에는 의식을 잃은 조폭 한 명이 쓰러져 있다. 은지와 나은이 무표정하게 그를 꺼낸다. 흙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정막을 깬다. 서울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그 누구도 모르는 땅 속에 하나씩 하나씩 묻히기 시작한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낡은 판잣집 내부. 새벽 햇살이 비닐 지붕 사이로 스며든다. 방 한쪽 은지와 나은이 마주 앉아 있다. 허름한 전기 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싼 인스턴트 커피 두 잔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영웅담도 영화 속 첩보 작전도 아니다. 국정원 요원도 UDT 출신 남자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힘으로 버텨온 두 명의 여자. 그리고 너무도 단순한 방식의 생존극이다. 은지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창문 너머 빈민가의 좁은 골목을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닌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쓰레기 봉지가 쌓여 있다. 서울 불빛이 보이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다. 건축이 금지된 땅, 그린벨트. 법적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공간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했던 아이들. 이곳에서 꿈은 사치였다. 매일을 버티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힘을 얻은 소녀들. 여상체육관. 소녀 시절의 은지와 나은이 레슬링 매트 위에서 몸을 부딪히며 구르고 있다. 코치의 호령이 날카롭게 울린다. 무릎 더 낮춰. 내 힘을 믿어. 잡히면 끝장이다. 은지가 거칠게 나은을 맺히고 숨을 헐떡인다. 나은은 땀에 젖은 얼굴로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난다.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한 레슬링. 하지만 그 훈련 속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힘을 얻었다. 이 사회가 깔아뭉개려 할 때 최소한 몸 하나로는 쓰러지지 않을 힘. 매트 위에서는 규칙이 명확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다. 심판이 있고 점수가 있었다. 공정했다. 적어도 그들이 알던 세상보다는. 하지만 졸업 후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벽. 성인이 된 두 사람. 회사 안. 남자 과장이 농담처럼 성희롱을 던지고 동료들이 웃는다. 은지가 차갑게 쳐다보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은 들어주지 않는다. 나은은 서류를 들고 고개를 숙인다.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다. 무시, 멸시, 그리고 권력의 폭력. 그들의 몸은 강했지만 사회는 더 큰 벽이었다. 레슬링에서 배운 기술은 쓸모없었다. 매치기로 상사를 던질 수는 없었다. 관절기로 성희롱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규칙 없는 세상에서 그들의 힘은 그저 무용지물이었다.
돈도 없었고 학벌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다. 있는 건 단단한 근육과 빠른 반사신경뿐. 하지만 그걸로 밥을 살 수는 없었다. 다시 포장마차 거리. 서울의 불빛이 화려하게 번쩍이고 직장인들이 웃으며 술잔을 부딪힌다. 은지와 나은은 그 틈에서 서성이며 포장마차를 바라본다. 은지야, 저거 봐라. 나은이 속삭인다. 돈은 저기서 돌아가. 술, 안주, 자리. 우린 뼈 빠지게 일해도 저만큼 못 벌잖아. 은지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럼 우리도 저걸 하면 되지. 며칠 뒤 봉고차 문을 열고 은지와 나은이 음식을 내린다. 생닭, 채소, 술상자. 그리고 낡은 천막.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포장마차를 차린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했다. 돈 되는 곳에서 돈을 벌자. 복잡한 계획도 거창한 야망도 없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포장마차는 생각보다 잘 됐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싼 가격과 푸짐한 안주.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곳. 직장인들에게 이만한 곳이 없었다. 북적거림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다. 정직하게 일하고 돈을 벌고 조금씩 나아지는 살. 그들이 꿈꿔왔던 평범한 일상이 손에 잡힐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선택이 곧 또 다른 힘의 논리와 맞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다. 검은 승합차가 서서히 다가온다. 창문이 내려가고 낯선 남자들의 얼굴이 드러난다.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 어이, 아가씨들.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한다. 이 동네 자릿세 몰라? 돈 내고 장사해야지. 은지의 얼굴이 굳는다. 나은은 미소를 유지한 채로 술잔을 닦는다. 긴장감이 흐른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힘으로 버텨온 두 소녀. 그들이 마주한 건 조폭들의 자릿세. 또다시 규칙 없는 세상의 폭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다. 봉고차 안. 은지와 나은이 전기 충격기를 조용히 꺼내든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서려 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살아야 한다. 약한 자는 약한 대로 맞아야 한다. 그게 세상의 규칙이었다. 하지만 은지와 나은은 그 규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다. 레슬링 매트에서 단련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 이제 그 힘을 쓸 때가 왔다. 단순한 방법으로, 치명적인 방법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단순한 힘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은 결코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간다.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 한강을 따라 불빛이 흐르고 고층 빌딩 숲이 눈부시게 반짝인다. 화려한 불빛과 끝없는 기회가 존재하는 도시. 하지만 불과 몇 킬로미터 밖, 그 화려함의 그림자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은지와 나은도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다. 드론 카메라가 서울 야경을 벗어나 외곽으로 이동한다. 불빛이 줄어들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어둑한 골목. 낡은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 달빛이 쓸쓸히 비친다. 아이들이 좁은 골목에서 고무줄놀이를 한다. 발밑에는 쓰레기 더미가 나뒹굴고 낡은 판잣집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삐걱거린다. 천진난만한 웃음 뒤로 흐르는 건 묘하게 슬픈 배경음악이다. 그린벨트. 도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 없는 이들이 몰려와 세운 판잣집 비닐하우스.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든 철거될 수 있는 집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텼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부터 사회 밖에 있었다. 이른 아침 은지의 어머니가 허름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싸구려 채소를 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 도심에서 출근하는 사람들과 겹쳐 보인다. 한쪽은 양복, 다른 쪽은 낡은 외투. 한쪽은 서울, 다른 한쪽은 빈민가. 경계는 도로 하나에 불과했지만 삶의 간극은 천리였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회의 문턱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학교에 가도 달랐다. 운동화는 언제나 낡았고 교복은 물려받은 것이었다. 수학여행비를 낼 수 없어 혼자 교실에 남아야 했던 날들. 친구들의 눈빛 속에서 읽어야 했던 동정과 경멸. 은지와 나은은 그런 시선들 속에서 자랐다. 매트 위의 생존 훈련. 고등학교 시절. 체육관 한쪽에서 은지와 나은이 레슬링 연습을 한다. 땀으로 젖은 체육복, 찢어진 무릎 보호대. 나은이 바닥에 쓰러지자 코치가 차갑게 말한다. 버티지 못하면 끝이다. 여기선 누구도 내 편 안 들어준다. 은지가 나은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매트 위에서 맞붙는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생존 의지가 깃들어 있다.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시작한 레슬링.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매트 위에서 그들은 세상과 싸우는 법을 배웠다. 잡히면 끝장,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훈련. 피할 수 없으면 맞서라. 약하면 강해져라. 쓰러지면 일어서라. 그게 바로 이 소녀들을 만든 토대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세상의 싸움은 매트 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규칙 없는 세상. 졸업 후 찾아간 첫 직장. 회사 구석, 복사기 앞에서 나은이 눈치를 보며 서류를 나른다. 상사는 커피를 시키듯 명령을 내리고 다른 직원들은 그저 비웃으며 지나간다. 은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 상사가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며 장난 섞인 성희롱 발언을 한다. 은지는 분노에 차 그 손을 뿌리치지만 사무실은 정적이다.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세상은 더 잔혹했다. 몇 푼 주지도 않는 월급. 존중은 없고 성희롱과 멸시만 가득한 일터. 몸으로는 강했지만 권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레슬링에는 심판이 있었다.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강자의 폭력이 규칙이고 약자의 침묵이 미덕이었다. 은지와 나은은 몇 달을 버텼다. 참았다. 그러다 결국 회사를 나왔다. 아니, 쫓겨났다.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상사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시 빈민가로 돌아왔다. 손에 쥔 건 마지막 월급 봉투 하나뿐이었다. 작은 희망의 시작. 밤거리. 은지와 나은이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을 부딪힌다. 옆 테이블 직장인들은 웃고 떠들며 비싼 안주를 시켜 먹는다. 은지와 나은은 조용히 술을 마시다. 장사 잘 되는 포장마차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은지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은이 낮게 말한다. 이 사람들한텐 별것 아닌 돈이지만 우리한텐 전부잖아. 은지가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포장마차 우리 손으로 차려보자. 누가 뭐래도 우린 버틸 수 있어. 힘은 있으니까. 희망은 아주 작은 틈새에서 시작되었다. 며칠 뒤 봉고차에서 물건을 내린다. 낡은 천막이 펴지고 작은 포장마차가 세워진다. 초라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희망이 담긴다. 서울 불빛을 바라보며 그들만의 공간을 세운 두 소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번 돈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작은 희망마저 가만히 두지 않았다.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몰려 북적거린다. 은지와 나은이 분주하게 음식을 내놓으며 웃는다. 그 순간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서고 문이 열리며 거구의 사내들이 내린다. 조폭들의 무표정한 얼굴. 정적이 흘러간다. 자릿세. 알지? 한 남자가 비아냥거린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돈 내고 해야 돼. 은지의 표정이 굳어진다. 나은은 담담히 술잔을 닦는다. 또다시 힘의 논리였다. 또다시 규칙 없는 폭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회사에서처럼 참을 수 없었다. 이건 그들이 피땀 흘려 세운 것이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조폭들의 착취 앞에서 은지와 나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들의 인생은 늘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싸움의 방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길로 흘러간다. 봉고차 안. 은지가 전기 충격기를 꺼내든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담이 아니다. 이건 사회가 만들어낸 최후의 생존 방식이다. 어두운 골목. 네온사인 불빛이 꺼져가는 새벽. 봉고차가 자갈길을 달린다. 뒷좌석에는 아직 기절한 채 쓰러져 있는 조폭의 그림자가 보인다. 바퀴가 자갈을 밟으며 덜컹거린다. 은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다. 자릿세. 누군가에겐 그저 몇만 원일지 모른다. 하지만 은지와 나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이었다. 하루하루 목숨 걸고 번 돈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이 갈취해가는 현실. 그것이 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며칠 전 포장마차는 북적였다. 손님이 가득 들어찬 야외 테이블. 은지는 음식을 나르며 땀을 뻘뻘 흘렸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희망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테이블 사이를 거칠게 밀치며 은지의 앞에 섰다. 장사 잘 되네. 한 남자가 비웃었다. 그럼 우리 목도 잘 챙겨야겠지. 다른 남자가 혀를 차며 덧붙였다. 이번 달은 손님 많았으니까 2배. 알지? 은지의 얼굴이 굳었다. 손님들의 시선은 곤란하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은지는 억지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돈이 사라졌다. 그 순간 은지의 눈빛에 복수의 불꽃이 켜졌다. 은지와 나은은 수년간 버텨왔다. 아무리 땀 흘려도 이 자릿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었다. 오히려 보복만 돌아왔다. 참고 살든지 장사를 접든지. 선택지는 그 2가지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판을 뒤집으려 했다. 봉고차 안. 나은이 조심스레 장갑을 끼며 전기 충격기를 확인한다. 차창 밖으로는 조폭들의 아지트가 보인다. 시끄럽게 술판을 벌이는 모습. 나은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은지야. 나은이 낮게 말한다. 이번이 시작이야. 우리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줄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말은 없지만 그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계획이 필요 없었다. 레슬링으로 단련된 몸, 익숙한 골목길, 그리고 전기 충격기. 그것이면 충분했다. 밤이 깊어간다. 술에 취한 조폭 한 명이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선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은지가 나타난다. 전기 충격기 한 번. 남자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다. 나은이 재빨리 봉고차를 대고 2 사람은 의식 잃은 남자를 뒷좌석에 실른다. 레슬링으로 다진 근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모든 게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마치 수없이 연습한 동작처럼. 빈민가 뒷산. 묘지처럼 고요한 숲속.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하다. 은지와 나은은 삽을 들고 차갑게 굳은 얼굴로 땅을 판다. 기절한 조폭이 그 곁에 널브러져 있다. 달빛 아래 그들의 땀방울이 흙 위로 떨어진다. 레슬링으로 다져진 몸. 그 힘은 지금 복수의 무기가 되고 있다. 군대식 훈련도 첩보원 같은 기술도 필요 없었다. 그저 매일의 생존을 위해 다져온 근육과 끝까지 버티는 의지가 있었을 뿐이다. 전기 충격기 한 번, 그리고 익숙한 골목길. 그것이면 충분했다. 구덩이가 깊어진다. 은지가 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른다. 나은이 남자의 몸을 끌어당긴다. 2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다. 이걸로 끝인가?
은지가 묻는다. 아니, 나은이 고개를 젓는다. 이제 시작이야. 남자가 구덩이 속으로 사라진다. 흙이 다시 덮인다. 풀이 다시 자랄 것이다.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을 것이다. 포장마차. 며칠 뒤, 은지가 다시 장사를 한다. 이번엔 손님이 더 많다. 웃음소리도 더 크게 울려 퍼진다. 하지만 조폭들은 오지 않는다. 손님들이 수군거린다. 이상하지 않아? 저 인간들 맨날 와서 돈 뜯어갔잖아. 그러게. 이번엔 안 보이네. 뭐 없는 게 좋지. 은지와 나은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다. 아무 말은 없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해준다. 자신들의 방식이 통했다는 확신. 공포 대신 찾아온 자유의 공기. 처음으로 자릿세 없이 벌어들인 돈.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 가볍지만 동시에 무겁다. 자유의 대가가 무엇인지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은지가 말한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은이 천막을 접으며 대답한다. 계속하는 거지. 우리를 위협하는 놈들이 있는 한. 첫 번째가 끝났다. 이제 그들의 세상도 변하기 시작한다. 조폭들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은지와 나은의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들조차 알지 못했다. 더 큰 어둠의 전조. 밤이 깊어간다. 은지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쉰다. 포장마차 불을 끄고 봉고차에 오른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화려하게 빛난다. 하지만 그 빛 아래 어둠은 더 깊어지고 있다. 자릿세는 사라졌다. 그러나 어둠은 언제나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오는 법이다. 조폭 조직의 보스가 부하의 실종을 알아차렸다.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빈민가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은지와 나은은 아직 모른다. 이 작은 복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이제 더 큰 판이 열린다. 밤. 포장마차 거리에 환한 불빛이 켜진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풍경. 은지는 뜨거운 국물 냄비를 뒤적이며 웃음을 짓는다. 나은은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따라주며 바쁘게 움직인다. 사람들의 얼굴은 자유롭고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다. 조폭들이 사라지자 거리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은지와 나은의 포장마차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됐다. 자릿세라는 족쇄가 풀리자 사람들은 진짜로 술맛을 느끼며 밤을 즐길 수 있었다. 손님들은 더 오래 앉아 있었고 더 많이 주문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지와 나은도 오랜만에 진짜 웃었다. 자신들의 손으로 번 돈이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느낌. 그것은 달콤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무언가가 빈자리를 채운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언제나 더 거대하고 더 잔혹하다. 오래된 낡은 건물. 지하실 안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현금 다발과 술병이 널려 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대화를 나눈다. 이상하지 않아? 한 간부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한다. 동네 애들 몇 명이 죄다 자취를 감췄어. 다른 간부가 소주잔을 내려놓는다. 돈은 안 들어오고 애들은 연락 두절이고 이거 뭔가 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인다. 테이블 위에 장부를 펼친다. 지난달, 지난주, 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다. 더 높은 자리의 보스에게 보고가 올라간다. 전화벨이 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가 떨어진다. 확인해. 누가 우리 영역을 건드리는지. 조폭 몇 명쯤 사라지는 건 별일 아닐 수 있다. 그런 일은 이 바닥에서 흔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위에 앉아 있는 큰 손들이었다. 돈의 흐름, 권력의 줄기.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반드시 움직인다. 이제 은지와 나은의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판으로 번지고 있었다. 포장마차. 손님 중 몇 명이 은근슬쩍 은지에게 말을 건넨다. 요즘 애들 안 오네. 한 손님이 작게 말한다. 그 인간들이 돈 뜯어가던 거 말이야. 은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러게요. 안 오니까 참 좋네요. 장사도 잘 되고. 다른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근데 그런 애들이 그냥 없어질 리가 있나? 뒤에 누가 있잖아. 조심해. 은지의 얼굴이 잠시 굳는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다시 국자를 든다. 손님들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거대한 파도가 친다. 은지는 알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한두 명 처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나은에게 말한다. 손님들도 눈치챘어. 조폭들이 안 온다는 거. 나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고 있어. 곧 더 큰 놈들이 올 거야. 그럼 그때 또 생각하는 거지. 은지와 나은은 알고 있었다. 한두 명 처리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첫 발을 내디뎠고 이제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밤길. 은지와 나은이 봉고차에 음식을 내리고 있다. 바람은 차갑고 골목은 어둡다. 그 순간 낯선 검은 세단이 조용히 다가와 멈춘다.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고급 차다. 조폭들이 타던 낡은 승합차와는 다르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간다. 낯선 남자의 시선이 두 사람을 스친다. 말은 없다. 그저 바라볼 뿐. 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된다. 우리는 너희를 알고 있다. 은지와 나은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친다. 위협의 기운이 확실히 느껴진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한다. 레슬링 매트 위에서 느꼈던 그 긴장감. 상대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순간의 팽팽함. 봤지? 나은이 작게 속삭인다. 이제 시작이야.
은지가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래. 더 큰 놈들이 온 거야. 세단은 아무 말 없이 떠난다. 하지만 그 묵직한 기운은 공기를 짓누른다. 두 사람은 긴장 속에 차의 짐을 다 내리고 서로 손을 꼭 잡는다. 빈민가의 좁은 골목. 은지와 나은이 걸어가며 대화를 나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들의 뒷모습을 비춘다. 우린 선택했어. 은지가 말한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나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그냥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 그들이 우리 삶을 짓밟는 걸 두고만 보는 건 그건 더는 못하겠어. 후회는 없어. 있어. 하지만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 우린 이미 시작했어. 빈민가에서 태어나 땀과 눈물로 살아온 그들. 누구보다 강해지고 싶었고 누구보다 자유롭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 더 거대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림자의 정체. 다시 포장마차.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든다. 하지만 멀리서 그림자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검은 실루엣이 있다. 담배불이 번쩍인다.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스며든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꺼낸다. 확인했습니다. 여자 둘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여자? 재밌군. 알았어. 지켜봐. 아직은. 전화가 끊긴다. 남자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조폭은 사라졌다. 그러나 돈과 권력을 탐하는 더 큰 그림자가 다가온다. 은지와 나은은 이제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자릿세 싸움이 아니다. 더 큰 전쟁의 전조였다. 어두운 새벽. 빈민가 좁은 골목길. 안개가 옅게 깔려 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인다. 은지와 나은은 봉고차 뒷문을 열어젖히며 무거운 박스를 옮기듯 남자를 끌어내린다. 전기 충격기의 찌릿한 흔적이 남아있는 그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삽을 들어 흙을 파내려 간다. 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만 공기를 메운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들 수 있다. 두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단순히 자릿세를 막기 위해서? 아니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두운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힘이 생존이었던 시절. 과거. 여상체육관. 낡은 매트 위 은지와 나은이 레슬링 연습을 하고 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고 온몸이 멍투성이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결연하다. 코치가 물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독하게 하냐? 등록금 때문이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은지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한다.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우리한텐 선택지가 없어요. 이거라도 안 하면 그냥 짓밟히고 끝이에요. 나은이 이를 악물며 상대를 맺힌다.
우린 강해져야 해요. 누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었다. 은지와 나은에게 힘은 생존이었다. 힘이 있어야 버틸 수 있었고, 힘이 있어야 최소한의 존엄이라도 지킬 수 있었다. 학교에서 무시당할 때,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할 때, 거리에서 조롱받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법도 경찰도 부모도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매트 위에서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다. 쓰러져도 일어서는 법, 더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법,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 그렇기에 그들의 폭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필연이었다. 멈출 수 없는 이유. 포장마차 뒤편 좁은 컨테이너 안. 은지와 나은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다. 바깥에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두 사람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나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너무 많이 건드린 것 같아. 은지가 단호하게 대답한다. 아니, 우리가 멈추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또 돈 뜯기고 또 무시당하고 그게 싫어서 시작한 거잖아. 은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눈을 가늘게 뜬다. 나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숨기지 못한다. 무섭지 않아? 나은이 묻는다.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로. 두 사람은 알았다. 자신들이 단순히 장사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이 싸움은 빈민가를 지키려는 투쟁이자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되어 있었다. 한 번 시작한 길은 멈출 수 없었다. 뒤돌아보면 시체들이 있고 앞을 보면 더 큰 적들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 했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가 늘어선 골목.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고 노인들이 허름한 의자에 앉아 담배를 문다. 이곳의 사람들은 오래도록 서울 옆의 그늘에 살았다. 조폭들의 자릿세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옥죄는 굴레였다. 그 돈은 빵이었고 약이었고 아이들의 학용품이었다. 포장마차에서 한 동네 아주머니가 소주잔을 들며 말한다. 은지야, 나은아. 요즘 덕분에 장사 좀 할만하다. 그놈들 안 오니까 세상 살만하네. 은지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한다. 아줌마,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눈빛은 흔들린다. 아주머니는 알지 못한다. 웃고 있는 두 소녀가 바로 그 운명을 바꾼 장본인이라는 걸. 그들의 폭력은 범죄였지만 동시에 정의이기도 했다. 가난한 자들이 잠시나마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든 것. 법이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지켜냈다. 그 모순 속에서 은지와 나은은 묘한 희열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
하지만 살기 위해선 싸워야 했고 싸우기 위해선 죽여야 했다. 어둡고 한적한 묘지 근처. 안개가 낮게 깔려 있다. 땅속 깊이 묻힌 흔적들. 흙더미 위에는 아직 굳지 않은 발자국이 선명하다. 세상에 영원히 묻을 수 있는 진실은 없다. 은지와 나은이 묻어둔 건 단지 시체가 아니었다. 바로 자신들의 운명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운명은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조폭 조직도 수사를 하고 있다. 빈민가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시간 문제였다.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은지와 나은의 얼굴.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불타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웃는다. 후회해? 은지가 묻는다. 매일. 그래도 멈출 수는 없어. 나은이 대답한다. 화면 밖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더 무겁고 더 거대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 이건 단순히 두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맞서려 했던 두 소녀의 투쟁.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하나를 쓰러뜨리면 둘이 오고 둘을 쓰러뜨리면 넷이 온다. 하지만 그래도 싸워야 했다. 멈추는 순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려 한다. 우리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은지와 나은의 이야기를 따라왔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두 소녀. 힘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들에게 짓밟히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던 살.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으로 되갚아 주었다. 변화된 풍경. 서울 외곽 포장마차 골목. 밤마다 불빛이 쏟아져 내리는 그곳. 조폭들이 사라진 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손님들은 더 자유롭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고 주인들도 눈치 보지 않고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은지와 나은의 포장마차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다. 그들의 손끝에서 나온 뜨끈한 국물, 소박한 안주 한 접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은 피곤한 하루 끝에 비로소 풀렸다. 누군가는 술김에 말했다. 아휴, 요즘 들어 동네가 참 좋아졌어. 예전 같으면 밤마다 깡패들 날뛰고 시비 걸고 시끄럽고 근데 요새는 살맛나. 그 말을 들은 은지는 그저 미소를 지었고 나은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평화가 두 여자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은지와 나은은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었다. 판잣집, 비닐하우스로 뒤엉킨 빈민가.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겨울이면 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곳.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무시와 멸시 속에서 자라나면서 두 소녀는 단단해졌다. 환경은 사람을 짓누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은지와 나은에게는 그게 바로 버티는 힘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몸과 마음이었다. 레슬링 매트 위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더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기술을 익혔다. 고통을 참아내는 훈련을 반복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생존 훈련이었다. 교훈 1 힘을 가진 자들의 착취. 취직 후 두 소녀가 마주한 건 씁쓸한 현실이었다. 성희롱, 차별 무시. 돈도 못 벌면서 뭘 버티냐는 말까지. 세상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더 짓밟으려 했다. 법은 있었지만 그 법은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하지만 은지와 나은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장마차를 직접 차리고 스스로 길을 개척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길을 뚫었다. 그게 때로는 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방식이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선택이었다. 사회가 보호해주지 않을 때 약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 은지와 나은은 후자를 선택했다. 교훈 이 정의의 모양은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는 경찰, 법, 제도가 실현하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정의는 빈민가의 두 여자가 직접 만들어낸 질서였다. 조폭이 사라진 뒤 동네는 다시 숨을 쉬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웃을 수 있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릿세 없이 돈을 벌 수 있었다. 아이들은 밤거리를 덜 무서워했다. 정의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곳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도 정의가 될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다. 은지와 나은의 선택을 범죄라 부를 수도 있고 정당방위라 부를 수도 있다. 영웅이라 부를 수도 있고 살인자라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는 것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교훈 3여성의 힘과 연대. 은지와 나은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국정원 출신의 친구도 특수부대 출신의 남자친구도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를 믿었고 자신들이 가진 힘을 믿었다. 레슬링에서 다져진 근력, 끝없는 훈련에서 쌓인 끈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아이가 서로에게 손을 잡아준 연대. 힘이란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끝까지 버티는 마음, 그리고 곁에서 등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두 사람은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한 명이 흔들릴 때 다른 한 명이 붙잡아 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힘이다. 마지막 질문. 은지와 나은은 결국 평화를 찾았다. 조폭들이 사라지고 포장마차 골목은 평화로워졌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가득했고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의 발밑에서 짓밟히지 않았다. 포장마차의 불빛 아래 은지와 나은이 땀을 흘리며 웃는다.
손님들이 웃고 동네가 웃는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살아남음이 모두를 살렸다. 이제 질문을 남긴다. 정의란 무엇인가? 힘없는 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 그 공백을 메운 두 소녀의 선택. 그것을 과연 비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정의의 형태라 불러야 할까? 답은 여러분의 몫이다. 은지와 나은이 땀을 닦으며 포장마차 불빛 아래 서 있다. 따뜻한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싼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소녀의 복수극이 아니다. 그것은 버려진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새로운 정의의 이야기였다. 우리가 매일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골목, 허름한 판잣집, 비닐하우스 안에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은지와 나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까? 아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자리를 지켜낸 포장마차,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골목.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파도를 몰고 온다. 평화는 일시적이고 위협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 당신이 은지와 나은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않는 그 순간, 경찰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그 현실, 매일 자릿세를 뜯기고 성희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일상, 손 놓고 당하기만 했을까? 아니면 두 주먹으로라도 스스로를 지켜냈을까? 쉬운 답은 없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다. 선택지가 없는 곳에서 그들은 선택을 만들어냈다. 옳은 선택이었을까? 틀린 선택이었을까? 그것은 당신이 판단할 몫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은지와 나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멀리 전할 수 있다. 세상 구석에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밝혀낼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의 삶, 약자들의 투쟁,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현실. 이런 이야기들은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다.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들여다본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함께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끝일까? 정말 조폭들이 모두 사라졌을까? 아니면 더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 어두운 뒷골목. 낡은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나가며 펄럭인다.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난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다. 수첩 속에는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그 중에는 은지, 나은이라는 글자도 선명히 보인다. 조폭 조직의 간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실종된 조직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지와 나은의 포장마차가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지와 나은이 맞닥뜨리게 될 새로운 적, 그리고 진짜 세상의 판도를 뒤흔드는 음모를 보여주겠다. 그 끝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그들은 계속 싸워야 할까?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 그리고 만약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달라.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은지와 나은의 선택, 그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또 다른 범죄일 뿐일까? 법이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가? 아니면 생존을 위한 폭력은 예외가 될 수 있는가?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달라. 한 줄 한 줄이 이 이야기를 완성해주는 또 다른 힘이 된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복잡한 심경을 가진 사람도 모두 환영한다. 정답은 없다. 다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포장마차 불빛 아래 은지와 나은이 서로 마주보며 잔을 부딪힌다. 슬로 모션으로 흐르는 장면. 그들이 지켜낸 건 단순한 포장마차가 아니었다. 그건 살아남고자 한 모든 약자들의 희망이었다. 한 사람이 일어서면 다른 사람도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 은지와 나은이 그랬듯이 그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저항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달라. 다음 이야기에서 진짜 세상을 보여주겠다. 은지와 나은의 다음 싸움. 더 큰 적, 더 복잡한 음모, 그리고 더 큰 대가.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무너지고 말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자.